10명 중에 1명 정도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 우울감의 경험률 추이예요. 2017년 교육개발원 자료고요. 그래서 보시면 2006년부터 2017년까지를 볼 수 있는데 약간의 하락세를 보고 이제 하락하는 추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울증의 실태가. 근데 어쨌든 보면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보았을 때 여학생이 30.3%, 남학생이 20.3%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많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한다. 그 다음에 그나마 조금 어쨌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특이한 경우인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근데 아동기에는 별로 이 성차가 없는데 청소년기에 들어서 성차가 좀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동기에는 조사를 해보면 우울감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는데 청소년기에 들어서 왔다라는 거는 어떤 특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살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살에 보시면 이제 저기 이제 사망 원인이에요. 이제 사망 원인 10여 년 동안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원인이 뭡니까? 라는 걸 살펴보았을 때 고의적 자해, 운수사고, 악성 신생물, 그러니까 암에 대한 병으로 죽는 건데요. 운수사고는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전체적으로 항상 제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구 10만 명당 보면 7.2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사고라든지 질병의 암에 의한 이런 그 사망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어쨌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자살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조사 자료를 보았을 때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하는 자살 생각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살 생각률을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는 남자 학생들은 9%, 여학생들은 15% 수준이 나왔어요. 아까 우울증을 봤을 때랑 패턴이 좀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남녀의 부분도 있지만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간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나아가서 생각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녀가 공이 약 4% 정도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생각에서 계획 단계로까지 넘어간 거고, 여학생들은 약 4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긴 했으나 여전히 어쨌든 100명 중에 4명 정도는 여전히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학년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그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남녀가 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시도하는 비율이 높더라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생각해서 계획하고 시도하는 비율로 보았을 때 생각한 사람들 중에 약 5분의 1 정도는 시도를 한다. 비율상으로는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중에 20%가량은 실제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큰 관심을 둬야 되고 추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토를 해야 다음 단계로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왜 발생할까? 왜 발생한다라기보다는 징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인데요. 이런 것도 우울증이나 자살도 다른 청소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울증의 경우에는 역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학업의 문제. 이 학업의 문제는 사실은
학업 그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학업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학업 부담을 느끼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학업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학업 부담을 덜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닌 거죠. 개인 스스로가 학업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학업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춘기에 나타나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동한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는 자아 존중감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보여요. 자아 존중감이 일반적으로 높으면은 자기 확신이 있고 문제를 접했을 때에 버티는 능력이 생기고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자아 존중감이 낮게 되면은 대부분 비관적 사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판단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방식의 판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관과 수동적 판단? 여기 나오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은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가 해석이 되는 게, 대부분 이제 수동적이거나 비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혹은 내가 갖고 처한 환경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나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이에요.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환경이니까 이 환경은 나를 더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울한 기분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대응하는 거에 문제인데요. 능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대단히 뭔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풀어낼 방법들을 찾고, 혹은 우울한 기분에 대해서 문제 없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고 패턴이 수동적이거나 비관적 사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은 결국에는 역시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부모 자체의 문제, 그 다음에 또래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이런 건데요. 여기는 이제 가정, 부모, 부정적 양육은 결국엔 이 세 가지는 이제 가정과 직접적인 연이 닿아 있는 것이고, 또래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괴롭힘 얘기인데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또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건 우울감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청소년기는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학교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학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롭힘 자체에 대해서 빠져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다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빠져들면은 우울증에 빠져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우울증이 약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위로부터의 사회적 지위, 즉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꾸 해체되는 과정을 경험하다 보면은 우울증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위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많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적응이 발생을 하더라도 주변의 지지를 통해서 약화돼요. 그 다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 인해서 내가 이거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괜찮아, 이런 거 잘 해결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돼서 극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주변에 대한 자원을 이용하게 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우울증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정에 빈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빈곤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이 빈곤 스트레스라는 건 빈곤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텐데 그 문제들을 대부분 부모가 느끼게 되겠죠. 이 부모가 스트레스를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모가 이 스트레스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해결할 곳이 없어요. 해결할 시간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양육이 되게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보시면 부정적 양육 발생의 가능성이 부정적 양육 이렇게 가죠. 그러면 부정적 양육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 양육이라는 건 친밀과 부모 자녀 간에 친밀하지가 않아요. 시간 공유하기도 어렵고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관적이지가 못해요. 바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혹은 일관되는데도 대부분 처벌 중심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 자녀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욕구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로 인해서 사육 지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정의 빈곤은 부정적 양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이런 가정의 빈곤은 부정적 환경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 부모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적 양육으로도 이어지고 사회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도 우울증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그러니까 개연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자살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살도 비슷하게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과 자살을 제가 같이 다루는 이유는 우울증은 자살과 굉장히 많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살 행동을 하는 케이스들은 우울증의 증세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아까 우리가 뭘 봤냐면 우울증의 요인 중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증에 걸리지 않더라도 우울증 질환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보면 자아존중감, 비관적 사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충동성, 청소년기는 충동적 자살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은 충동성이 나타나는데, 이게 자기 통제력이 높거나 자존감이 높으면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예방책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 이거 해결할 수 있어, 괜찮아, 나쁘지, 이거 뭘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좀 힘들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동성이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 조절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의 과정에서 아까 우울증에 살펴봤던 것처럼 환경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적인 요인에서 보았을 때에도 우울증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부정적 가족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 양육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빈곤의 문제든 어떤 형태로든 빈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갈등적 가족 관계라든지 이로 인해서 가족 기능 자체가 해체되어 있게 되면은 가족 기능 자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가족 기능이 단순히 보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가족들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혹은 정신병리를 경험하고 있거나 약물 중독이라든가 자살 행동에 사례가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자살 행동에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친구 요인 중에는 아까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친구들의 여러 또래들의 괴롭힘이라든지 집단 괴롭힘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고, 게다가 모방 자살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매체에서 어떠한 것들을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자살 관련 정보들이 어떻게 제공이 되고 그걸 어떻게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자살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하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